네, 안녕하십니까. 조고생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의 미래, 스마트폰의 시대가 저물고 데이터 센터 차량 반도체의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앞으로 반도체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신 블로그에 노을 프라푸치노라는 필명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분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좀 깊은 글인 것 같고요. 상당히 반응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노을 프라푸치노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도체의 핵심 사업의 방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반도체 응용처별 성장 속도는 다르다. 반도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반도체 응용처의 가파른 성장 속도를 가진 부분은 어디인 것인가 라고 보시면 되면 반도체 최종 응용초는 아래와 같다라고 보시면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컴퓨터 스토리지, 즉 데이터 센터나 PC,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 스토리지.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지금 통신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5G 뭐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가전, 뭐 IoT라든지 뭐 우리 이제 소비자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가 이제 전산화 IoT화 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능도 가지고 스마트화 되지 않아요?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이면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설계, 뭐 시뮬레이션, 우주 항공 등 여러 가지를 해당되고, 네, 자동차 전장 이거 중요합니다. 자동차 전장은 이제 그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의료 기타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이제 응용처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컴퓨터 스토리지, 즉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여기 연도별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CAGR이라고, 이거는 평균 그 산업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성장률이 15%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자동차 전장도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면서 자율주행화 되면서 약 18%로 가장 높은 성장률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스토리지, 즉 데이터 센터와 이 자동차 전장, 그 자율주행과 전기차로의 그 도래로 두 가지의 핵심 응용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로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 스토리지는 데이터 센터, PC, 노트북 합산인데, 합산하면은 CAGR이 15에서 20% 정도인데, 이제 PC랑 노트북 성장률이 7%로 좀 이제 낮고요. 데이터 센터만 따로 빼면은 데이터 센터만 20에서 25%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인데 현재 지금 많이 이제 수요가 거의 포화가 된 상태라서, 이제는 신규 진입보다는 신규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교체 수요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5G에서 6G로 갈 때 또 그 폭발적인 신규 진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가전 같은 경우는 뭐 IoT 등 반도체 혜택이 늘긴 하지만 그 성장성은 크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에서는 로봇, 자동화, 설계, 시뮬레이션, 우주 항공 등 산업 전방위로 늘어나게 되는 거는 이제 자연적인 이치인 것 같고요. 이때도 IT기끼리의 뭐 이제 커넥티드 연결을 해야 되고, 전문 분야 설계를 위해서 초고성능 반도체 수요 등이 있어서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있는 섹터인 자동차 전장인데요. 자동차에서의 반도체 성장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기차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두 번째는 내연기관차의 전장화. 세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이 세 가지가 자동차 전장, 자동차에서 반도체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친환경 그 가스 친환경화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전기차라든지 그다음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굉장히 이제 많이 우호적으로 정책을 펼치려고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금 가스라든지 이제 기름 석유라든지 그런 수요가 되고 공급난에 이제 혼란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ESG가 좀 퇴보하고, 원래 그 천연가스라든지 LNG 뭐 이런 그
원래 고유의 에너지들이 갑자기 이제 집중 중요도가 상승이 되면서 살짝 퇴보하긴 했지만 결국에 전기차 전환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일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 주도하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발전을 하게 좀 약간 얘기가 좀 약간 길어지게 되는데 좀 뒤로 빠져가지고 테슬라가 제가 봤을 때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기차가 그 껍데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기차를 이용해서 자율주행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하나의 자동차를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보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음악 감상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든 그런 시장을 테슬라가 다 독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들이 이런 전기차 전환에 굉장히 지금 열을 올려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 속도는 어, 확실히 2010년도 초중반보다는 훨씬 빨라진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전환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서 필요한 이제 반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장용 반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CAGR이 이게 연평균 그로스가 15에서 25% 정도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 의료, 기타 쪽에서도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성장률도 뭐 쏘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에서는 이 자동차 전장이랑 이 컴퓨터 스토리지 즉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여기 주황 색깔 보시면 표시 안 한 거 보면 여기 통신이잖아요. 스마트폰은 앞으로 이제 전체 그 반도체 사용 응용처의 비중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컴퓨터 스토리지 즉 데이터 센터는 10%에서 이제 16%로 아니죠. 이 위에 있는 그 그래프가 자동차 전장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장이 10%에서 16%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컴퓨터 스토리지는 37%에서 45%로 이렇게 엄청 큰 성장성과 이렇게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스마트폰 통신 쪽에서 10년 동안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응용처였었으나 그 이제 성장성을 이제 좀 꺾이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에 차츰차츰 밀릴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데이터 센터나 자동차 전장에서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앞으로 10년을 이끌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왜 어떻게 해서 스마트폰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앞으로 인류가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모든 PC, 노트북,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저장을 하고 연결하고 빅데이터화해서 이제 인류의 삶을 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걸 활용해서 또 산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모든 플랫폼 회사라든지 그런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차량 데이터도 붙고 클라우드도 이제 새로 붙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의 핵심을 이끌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시면 데이터 센터 여기 계속 올라가고 있죠. 2015년도 20년도 사이에 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바이오, 우주항공, 연구, 자동차 설계 등등 21세기 모든 산업에서 이런 데이터는 광대하게 쓰이고 슈퍼컴퓨팅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8K 스트리밍, 초고해상도 게임, 사진 등등 이제 저장해야 될 양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5G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용량을 처리하기 위한 요구 속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반도체 글로벌 탑 기업들도 앞으로 10년은 데이터 센터의 시대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1990년대는 PC, 2010년도 때는 스마트폰이 이제 IT 기기를 보급하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이 IT 기기를 모두 연결하고 저장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뭐다? 데이터 센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편은 여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 2편에 이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